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2학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가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긴급하게 저희가 전면 비대면 수업을 2주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간은 여러분과 비대면 수업으로 제 수업은 1학기 때 수업했던 방식처럼 수업을 일단 2주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원가 회계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수업했던 재무제표 분석의 그 다음 수업입니다. 사실은 이 재무제표 분석이나 회계 원리 수업이 완성이 되고 중급 재무회계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원가 회계를 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산회계 1급, FAT 1급과 같은 교과목 그 자격증 시험에서 원가 회계가 물론 FAT 1급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1급이나 혹은 그 이상의 시험에서 원가 회계가 출제되는 관계로 2학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원가 회계는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 회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원가나 관리 회계는 최근에 대부분 학습을 합니다. 최근 계대 교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친척이 이 관리회계 책을 보고서 지금 회사에서 이 과목을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이 교재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여러분이 그 초급이나 초급 관리자에서는 원가회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고급 관리자 혹은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가 관리회계는 필수적인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이 원가 회계 교과목은 제가 아마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붕괴가 조금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붕괴를 살짝은 중요시하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제 수업을 듣고서도 원가 회계의 원가의 개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주가 지나고서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아마 비대면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면 제가 1학기 수업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서 연구실이나 강의실 환경을 일단 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대면을 했을 때 상황에 맞추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1주차 1차시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원가회계 교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교과목 명세서나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과 교육 과정이 저희가 모듈식 트랙별 커리큘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회계 교과목이 어느 시점에 와가 있는지, 어느 선상에 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별 강의 계획서와 티칭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교과목이 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를 갖다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는 아마 지난 재무제표 개정 과목 회계 실무 시간에 여러분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IR 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2020년도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게 추가가 되었네요. 그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개는 간단하게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교재입니다. 강의 교재는 제가 강의 교재 표지를 갖다가 프린트했죠, 그죠? 원가 관리에게 원가 관리에 계라는 강의
교재입니다. 이재삼 윤우영 전제표 저자이고 아마 서점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FAT 2급, FAT 1급, 그 다음에 TAT 2급, 그 다음에 TAT 1급의 순으로 가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공인회계사에서 치는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이고, 세무사회에서 치는 전산회계 자격증은 전산회계 2급, 그 다음에 요거와 동일한 게 전산회계 1급, TAT 2급과 같은 레벨은 전산 세무 2급, TAT 1급과 같은 레벨은 전산 세무 1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원가관리회계는 전산세무회계 교과목, 여기서 전산세무회계 이상에서, 그러니까 이상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출제가 되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FAT 1급에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FAT 1급에서도 출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주로 수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회계관리, 그 다음에 수준이 높은 것들이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여기 세무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CPA 문제까지 일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관리회계는 대부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더라도 전략 과목입니다. 거의 90점 이상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관리회계는 90점 이상을 맞춘다는 얘기는 지금 배우는 게 조금씩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 겁니다. 기본을 잡고서 이걸 조금 확장을 하시면은 이게 공인회계사 세무사 문제가 되었고, 조금만 더 확장하면 공인회계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이 공인회계사 문제까지 별 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관리회계라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세무사 시험까지는 문제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이 사례를 이 교재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기업에 가셔도 적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를 살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를 이번 학기에도 사용하고 2020년 2학기도 사용하고 2021년 1학기도 동일한 교재를 쓰게 됩니다. 제가 아마 중간에 수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수업을 하고 어느 부분은 수업을 하고 문제도 1번, 2번, 3번 풀다가 4번은 스킵하고 어려운 문제 5번 스킵했다면 이런 부분은 다음 학기 가서 원가관리회계 연습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난이도를 달리해서 이번 학기의 원가회계, 다음 학기의 원가회계 연습을 통해서 이 교재를 전체를 다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교과목 명세서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과목에서는 교과목명은 원가회계입니다. 트랙이 우리가 학과에서는 트랙이 두 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 트랙과 세무 전문가 트랙이 있는데 이 교과목은 주로 회계 전문가 트랙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은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모듈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역량으로 회계 및 세무 실무자 기초 핵심 역량으로 이 교과목을 통해서 분석적 사고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정보 처리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스킵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번 시간에 한번 읽은 걸로 끝납니다. 내가 뭘 배우고 있다? 회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배우고 있고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것만 배우시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회계 전문 분야의 전문적 기초 지식을 지니고 일상적인 회계 업무와 회계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원가 분석과 정보를 제공, 활용하기 위해서 원가 요소의 분류, 배부, 계산하는 역량을 배양하게 되는데 이번 학기는 여러분이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원가 요소의 분류, 배부, 계산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되고요. 원가 분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관리 회계 연습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뭘 한다? 정보를 제공 활용하기 위해서 원가 요소 분류, 배부, 계산하는 역량을 배양하게 됩니다. 성취 수준은 회계 관련 부서의 회계 실무자로서 원가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원가 요소 분류하고 배부하고 원가 정보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 최근에 NCS 능력 중심 채용이다 해서 상당히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NCS 능력 단위는 원가 계산이라는 능력 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공공기관인 채용이나 지금 대부분의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학점이 얼마고 이거 남자고 여자고 키가 얼마고 이런 정보가 면접관에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그래서 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에 나오는 부분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쳐서 오로지 능력을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아마 세무직 공무원도 이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칠 때 만약에 원가 계산이라면 이 원가 계산이란 교과목에 나오는 능력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자, 뒷장을 보면서 한번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량이 커서 제 얼굴은 이제 삭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는 능력 단위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여기서 살짝 보면 원가 계산이라는 능력 단위를 만약에 내가 공공기관 같은데 이 능력으로 이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나오면 공부할 때 이렇게 됩니다. 능력 단위 밑에 능력 단위 요소가 원가 요소 분류하기, 원가 배부하기, 원가 계산이라는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행 준거가 하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와 비용을 구분하는 게 문제가 되고 제조 원가의 계정 흐름에 대해 분개하는 게 문제가 되고 원가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하는 게 하나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명세서를 보시면 이 교과목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원가 배부하기 보세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할 수 있고 합리적인 원가 배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개별 원가와 공통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게 수행 준거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행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세무사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을 채용하면서 평가할 때 평가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원가 계산하기, 원가 계산 방법을 선택하고 개별 원가 계산을 하고 종합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이 공공기관이나 혹은 세무사나 각종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FAT나 TAT나 이런 시험에서도 여기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능력 단위 요소별로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고 어떤 기술을 갖추고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또 수행 중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행 중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과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되느냐. 결국은 다시 이 지식들이 하나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뭐 공공기관 채용 면접관으로 간다든가 할 때 미리 이 능력 단위 명세서를 제가 교과목 명세서는 능력 단위 명세서에 기본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보고 갑니다. 뭐 보고 가면 거의 100% 여기서만 문제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게 나오면 아 이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NCS 채용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기회가 닿으면 한 2학년쯤 되면요. 2학년쯤 되면 여러분에게 이 능력 중심 채용이 무엇이다, NCS 채용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4년제, 특히 4년제가 지금 옆에 우리 계명대학교도 가보시면은 NCS 직무 역량 채용해서 뭐 전문가들 갖다가 양성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제 교과목 명세서 보는데 익숙해져 있으시면 학습을 할 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 교과목 명세서에 나오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강의 계획서입니다. 강의 계획서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들은 교과목 개요는 한번 읽어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기업은 경제활동의 핵심 동력이다.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를 위한 제품 원가 계산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회계는 무조건 뭐라 했습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통제, 관리적 특수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까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가관리회계 연습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끝에 읽어볼게요. 본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기업에서 제가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또한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 현장에 필요한 원가 정보 산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자, 본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법, 문단법,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만약에 비대면이 되면 이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문제들 던져주고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들 풀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여러분끼리 토론을 해서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제일 좋기는 비대면이 되면 제일 좋고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수업이 되면 제일 좋고 비대면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할게요.
중간시험에서 30점, 기말시험 30점, 과제 10점, 출석 20점, 그 다음에 수시평가를 통해서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출석 20점인데 75분 수업입니다. 그래서 결석 1시간당 1점씩 감점하고 지각 3회당 결석 2대도 간주해서 1점을 감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육과정 모듈식 트랙별 교육과정 속에서 원가회계가 자, 요 과목들이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과목들이 관련이 되지만 이 원가회계는 회계원리와 전표회계 실무의 어드밴스드 그 다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원리와 전표회계 실무의 그 다음 과정이 보시면 기억결산기장실무라 해서 최수청 교수님이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가회계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전산회계 교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드맵이 되죠. 회계데이터 관리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는 회계와 프레젠테이션 실무를 학습하게 됩니다. 세무회계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쯤 와서 어느 과목을 배우는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까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셨고요.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시면 주차별로 수업을 어떻게 할 거고 제가 플립 러닝이라 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학습하고 오면 좋을 것들을 옆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요 단계로 사전에 학습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면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플립 러닝 과제는 일단은 2주차까지는 던져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를 클릭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파일이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첨부 파일이 나옵니다. 첨부 파일이 원가액이 1주차에서 첨부 파일이 나오면 이 티칭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티칭 포트폴리오를 다운받으시면 강의 주제, 그 다음에 학습 준비가 어떤 게 필요하냐,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나올 거고, 수업 목표는 주로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것인가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제 PPT로 이게 PPT 자료에서 자세하게 제공이 될 겁니다. 제공이 되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매주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이걸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A4지 한 장에 A4지 한 장을 한 장에다가 반톰으로 인쇄를 하시고 학습 노트도 우측에다 노트를 만들어 가셔도 되죠. 제가 여러분 전국 전문대학의 언택트 수업의 에세이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아마 상을 받은 학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를 하니까 이 심사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습 효과를 크게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학습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합니다. 이 메모는 학습 노트와 같은 것들로 메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획을 하고 메모를 만들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만의 계획과 메모와 학습 동기 부여의 방법을 만들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교과목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소개를 쭉 이 PPT 파일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교과목 명세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내가 어디쯤 서가와 이 교과목이 어디쯤 선상에 있는가, MTC 교육과정에서 어디쯤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티칭 포트폴리오를 다운을 받으셔서 내가 전반적으로 이런 교과목들을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는구나 하고 한 번쯤 용어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원가회계 교과목을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노트를 작성하고 메모를 하고 어떻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를 한번 다짐을 새롭게 가지시고 비단 원가회계 교과목이 아니라 다른 교과목들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2주간이라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해보셨다시피 회계학은 초반에 놓치면 뒷부분에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에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꼭 반드시 들으시고 그 비대면 수업은 아마 30분, 40분 정도 50분 수업을 제가 30분 내외에서 아마 녹화를 뜨니까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꼭 공부를 하세요. 알았죠? 공부하시고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과목들도 어떻게 학습할지를 면밀히 그러니까 전략을 한번 수립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2주 했던 비대면으로 여러분 못 뵙지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